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운동량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끔찍한 자동차 충돌, 그리고 당구 게임. 아니, 이 세 가지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전부 설명하는 단 하나의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운동량입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운동량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주의 법칙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물체들이 꽝! 부딪힐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이게 우리 실생활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보고요. 마지막엔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자극할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물리학에서는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그 기세 있잖아요. 아니면 이걸 멈추기 얼마나 힘든가 하는 그 느낌. 이걸 좀 더 공식적인 말로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정의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운동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것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은 당연히 커지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쌩 하고 날아가는 야구공. 물론 이것도 운동량이 꽤 크죠. 근데요, 저 거대한 트럭은요, 진짜 엉금엉금 기어가듯이 천천히 움직여도 그 질량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운동량은 야구공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멈추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운동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법칙이 아니라 뭐랄까, 이 우주에서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규칙 같은 거예요. 여기서 닫힌 개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외부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딱 고립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런 조건에서는 운동량이 갑자기 막 생겨나거나 뿅 하고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렇게 전달만 되는 거죠. 자, 여기 당구공 두 개가 부딪히기 직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공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만의 질량이랑 속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운동량도 각자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전체 시스템의 충돌 전 총 운동량은 뭐냐? 그냥 이 두 공의 운동량을 더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이제 각 공의 속도랑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공 하나하나의 운동량은 변한 거예요. 하지만 시스템 전체 운동량을 다시 계산해보면 와, 진짜 신기하게도 부딪히기 전의 총합이랑 소수점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충돌이 다 똑같은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부터는 물체들이 부딪히는 그 방식, 그러니까 충돌의 종류에 따라서 이 법칙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충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탄성 충돌인데 이건 당구공처럼 아주 깔끔하게 탁 치고 각자 갈 길 가는 그런 충돌이에요. 반면에 비탄성 충돌은 자동차 사고처럼 두 물체가 꽝 부딪혀서 한 덩어리가 돼서 쭉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네, 바로 이 당구공이 이상적인 탄성 충돌에 아주 좋은 예시예요. 공들이 서로 운동량을 완벽하게 주고받으면서 예쁘게 튕겨나가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 에너지 손실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때 나는 탕 하는 소리나 약간의 열, 이런 걸로 에너지가 거의 새나가지 않는 거죠. 반면에 이건 완전 반대죠.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치 기차 두 칸이 철컹 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부딪힌 다음에 아예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찌그러지고 열이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데에 그 에너지가 쓰여버린 거죠. 이 탄도진자라는 실험은요,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기발한지 보여주는 정말 고전적인 예시예요.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총알이 저 나무 블럭에 팍
하고 박히잖아요? 그럼 둘이 한 덩어리가 돼서 위로 쑥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거 뭐냐면요. 우린 그냥 저 진자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만 재면 거꾸로 계산해서 총알이 처음 날아올 때 얼마나 빨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운동량 보존 법칙 덕분이죠. 자, 지금까지 좀 어려운 물리 법칙 얘기를 했는데 아마 속으로 아니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부터는 이 운동량이라는 게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과 최첨단 기술에 얼마나 깊숙하게 또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게 진짜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의 에어백 있죠? 이게 터지면서 우리가 핸들이나 유리에 부딪히는 시간을 아주 살짝 길게 늘려줘요. 그 덕분에 우리가 받는 충격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를 뒤로 엄청나게 세게 뿜어내면서 그 반작용, 즉 운동량 보존 원리로 앞으로 날아가는 거고요. 스포츠 좋아하세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거나 축구 선수가 강슛을 날리는 거, 이것도 결국엔 짧은 순간에 공의 운동량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키느냐, 즉 충격량을 얼마나 크게 주느냐에 달린 문제랍니다. 특히 이 로켓 추진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와요. 이게 바로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거대하고 멋진 예시거든요. 로켓이랑 로켓이 뿜어내는 가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가스를 뒤로 민 만큼 정확히 그만큼 로켓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운동량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작은 당구공부터 저 멀리 날아가는 거대한 로켓까지 그 움직임의 원리를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스케일을 확 키워서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우주 전체로 한번 확장시켜보면 어떨까요?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모든 별, 모든 행성, 모든 먼지들의 운동량을 싹 다 더했는데 그 값이 정확히 0이라면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이 결국에는 서로를 상쇄하는 상태라면 과연 아무것도 없었던 그 최초의 순간, 빅뱅의 순간은 어땠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과학을 탐구하는 진짜 재미가 아닐까요?